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을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주식 챔피언쇼, 저는 황민영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 제가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고 할 텐데요. 자, 만약에 고민되고 있는 종목이 있다 하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바로 전화와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신청만 해주시면 저희가 그 종목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상담을 해드릴 겁니다. 자, 참여 방법 먼저 알려드릴게요. 아래에 지금 전화번호가 나가고 있을 겁니다. 02-3772-0269번. 지금부터 전화 주시면 바로바로 전화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전화 많이 주시고, 자, 그리고 전화 연결이 어려우신 분들은요, 유튜브에서도 역시 상담이 가능합니다. 유튜브에 들어오신 다음에 이데일리 TV를 검색하세요. 그러면 지금 이 방송이 생방송으로 나가고 있을 겁니다. 자, 그 방송에 들어오신 다음에 상담이 필요한 종목 이름과 매수 가격, 비중을 올려주세요. 자, 그러면 그 종목들도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전화, 문자 많이 유튜브 참여 많이 해주시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상담을 남기시는 시간 동안에 저희는 잠시 시장을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거래소 시장 0.9%가량 올라와 있네요. 코스피. 코스닥은 0.2% 역시 올라와 있는데, 거래소 시장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강합니다. 시장을 이끌어가는 종목들의 힘이 좀 강하다라고 보여지는데, 전날 미국 증시의 경우에도 올랐습니다. 상승으로 마감이 됐고요. 하지만 국내 증시보다는 조금은 더 약한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국내 증시가 현재 미국 증시보다 강한 이유는 아무래도 미국보다 많이 못 올라왔죠. 상대적으로 너무 약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사실상 오늘이 마지막 거래거든요. 2023년도를 마지막으로 이제 거래하는 이제 유종의미를 거두면서 오늘 상승으로 잘 마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지나고 보니까 벌써 2023년도 마지막 거래일이 됐습니다. 오늘을 끝으로 이제 올해는 이제 마감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내년을 또 준비를 해야 되죠. 2023년도를 되짚어서 우리가 시장을 지켜본 결과 2022년도에 시장이 너무나 어려웠기 때문에 2023년도에는 좋아질 거라는 희망들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연초부터 주가가 좀 올라왔었습니다. 하지만 이 흐름이 오래 가지 못했죠. 결국 저점은 나왔지만, 그리고 주가는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중간중간마다 시원시원한 어떤 장들이 나오지 않았고요. 이제서야 뭔가 희망, 기대감을 좀 만들어주는 그런 장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연말이 되고 이제 연초를 시작하기 전이기 때문에 증권사라든지 아니면 여러 군데에서 내년도 시장에 대한 전망이라든지 내년도에 어떤 업종들이 또 좋아질 것이다, 이런 전망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증권사에서 최근에 이제 8개 대형 증권사에서 내년도 시장의 어떤 이제 주가의 평균 그 하한선과 상한선을 이제 공개를 했었는데요. 이 상한선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오히려 하한선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깊게 나왔더라고요. 이제 그 내용을 토대로 본다면 내년 시장이 조금 어려울 거다라는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이제 어찌 보면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좀 판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누군가 증권사에서도 여러 가지 예측들을 해왔고,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맞췄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역시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야 될 뿐이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동안 이제 방송이라든지 아니면 또 증권사에서 발간된 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주식을 이제 사고 또 팔고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들이 다 좋지만은 않았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2023년도는 사실은 좀 어려운 장이었고, 이제 2024년도에 뭔가 희망에 대한 부분, 이제 희망이 조금씩 피어오르는 장으로 가게 될 거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은 이제 올해보다 내년도에 더 기회가 많은 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기회라는 것도 역시 내가 자격을 갖춰야지만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격을 갖춘다는 건 그만큼 내가 부족한 부분들을 빨리빨리 좀 채워서 내가 어느 정도의 그 기반을 좀 다져놔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연말 시간 동안에 연휴 기간이 좀 있잖아요. 그 기간 동안 이제 내년을 위해서 여러분들도 연말 기간 동안에 그냥 허투루 보내기보다는 내가 부족한 부분들을 좀 채워가는, 공부도 좀 하면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가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일매일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지막 거래일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늘이 끝이에요.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 저는 이제 매매를 가급적이면 좀 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를 좀 준비하는 그런 시간으로 좀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이제 마지막 거래라는 건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 끝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유종의 미를 거둔다. 또 끝을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되면 이제 새해 이 첫 거래가 시작하면 뭔가 첫 거래에 대한 부분은 이제 희망. 내년도부터는 이제 희망이 어떤 이제 피어오르는 시작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들의 분위기가 이 짧은 기간 안에도 많이 변할 수가 있어요. 끝과 시작에 대한 분위기. 그래서 지금 움직이는 종목들이 내년 초에 되면은 그 종목들이 아닌 다른 종목들로 또 움직임이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거기에 있어서 미리 너무 이제 오늘 급하게 시장이 올라간다고 해서 매수를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저도 역시 내년도를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 일부 수익 실현할 종목들을 일부 좀 정리를 하고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오늘 무리하게 매수하지 마시고 오늘은 좀 정리할 부분들은 좀 정리해 가면서 그리고 내년도를 좀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장에 대해서 좀 길게 잡아드렸는데요. 자, 내년도 분명히 또 좋은 장 올 거니까 너무 이제 이 시장 분위기에 대해서 너무 이제 전망들 좀 안 좋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너무 휩싸이지 마십시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러분들 종목 고민 빨리 풀어야 되겠죠?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요. 두산 에너빌리티.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15,500원이요. 15,500원에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20%. 20%요. 예, 예. 15,500원에 비중 20%. 이 종목은 뭐 최근인 것 같아요. 지금 매수 그 가격대를 보니까. 그쵸? 좀 됐어요. 좀 되셨어요? 추가 매수까지 뭐 하고 그렇게 해서 비중이 가격이 좀 예, 늘어난 예. 거예요. 아. 예. 그 단가가 그래도 많이 낮아지긴 했네요. 수익이 났으니까. 그죠? 자,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 지금 이제 앞에서 시황을 말씀드릴 때 일부 종목들은 좀 정리해 가자. 수익이 좀 있다면 그걸 좀 정리하면서 가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두산에너빌리티는 이 주가 현재 그 상황으로 봤을 때 좀 급하게 정리할 필요는 없어 보여요. 그래서 지금 이 회사는 지금 이제 막 그동안 실적의 경우에도 이제 중간중간마다 실적이 좀 적자를 또 기록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흑자로 전환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면에 주가는 아직 힘이 없죠. 그죠? 그래서 저는 이 회사는 올해는 지나고 내년 정도까지 좀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워낙에 처음에 매수하고 나서 이제 손실을 보고 거기서 추가 매수해서 단가가 낮아진 거잖아요. 그래서 17,000원 가격을 먼저 이제 위쪽으로 이제 이 가격을 목표 주가로 첫 번째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17,000원 오게 되면은 여기에서는 비중을 절반은 줄이는 거예요. 떨어질 때는 채워넣지만 올라가면서 줄이는 거죠. 그래서 17,000원을 1차 목표가 보시고요. 나머지 10% 비중은 18,000원 정도까지도 한번 끌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17,000원에서 절반 비중 줄이고 18,000원까지 끌고 가자라고 말씀드릴게요. 계속 행보 중인데 그냥 네. 내년에 가져가요? 이거 가져가시는 게 맞아요. 지금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횡보하고 있는 종목들이라고 해서 이 종목들이 안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지금까지 올라온 종목들이 이렇게 움직이다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제가 볼 때는 연초 부근에는 좀 괜찮아질 것 같아요. 그때 흐름 지금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종목 교체하기보다는 가져가시는 게 더 나아요. 자,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아, 네. 자, 네. 어떤 종목인가요? 뉴파워 프라지마. 뉴파워 프라지마. 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나요? 5,120원에 40%인데요. 네. 지난번에 한번 멘토님하고 통화해서 네. 한번 종목 진단을 받아봤었는데 네. 그때 가지고 있다 수익을 조금 보고 팔았는데 나중에 또 내려오니까 네. 한 번 더 들어갔던데 지금 이러지도 않고 저러지도 않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좀 가지고 가도 되겠는가 그렇군요. 그걸 좀 여쭤보려고. 그래서 오랜만에 또 뵙는다고 얘기를 하셨군요. 저하고 지난번에 통화를 해서 그때는 잘 나오셨는데. 그죠? 자, 그러면 지금 이 회사는 이제 주가 이제 매수 떨어졌을 때 이제 다시 매수를 하신 거잖아요. 지금 보니까 매수 가격보다는 지금 위에 있긴 해요. 근데 저는 비중이 40%. 지난번에 혹시 그 비중이 얼마 되셨나요? 지난번에 10%였어요. 10%예요. 근데 왜 40%나 사셨어요, 이번에는?
그렇게 사다 보니까 그러죠. 그때 수익 내고 나서 그래서 그런 거 네. 줄이세요 비중을. 지금 이제 그래요? 손실이 아니잖아요. 네, 이번에도 손실은 아니에요. 이번에도 10%만 가져가세요. 네, 오늘 그래요? 오늘 비중 줄이시고 이제 뭐 10% 정도만 놔두고 10% 정도 네. 비중만, 왜냐하면 목표 주가를 굉장히 높게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이제 그 비중을 좀 줄이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부담을 좀 덜 느끼고. 네, 맞아요. 그리고 네. 뉴파 플라즈마는 지금 사실상 제가 볼 때는 이제 매수를 지금 해야 되는 시기는 아니에요. 솔직히. 그래요? 네. 지금 지난번에도 한번 딱 이제 주가가 올라갔다 빠져버렸잖아요. 그죠? 네, 일단 그렇죠, 거래 들어오고 나서 이 거래를 잠깐 우리가 이제 이 거래 의미를 좀 아셔야 돼요. 제가 앞서서 이제 시황을 말씀드릴 때 부족한 부분을 좀 채우는 시간을 가져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네.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이제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자, 이거 확인해 보면요. 이때 거래가 한번 들어왔죠. 이날 거래를 잠깐 보면 거래가 좀 많이 들어왔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때의 거래가 들어오면서 이제 매집이라는 표현 들어보셨죠? 그죠? 매수세가 많이 몰렸어요. 매도보다 매수가 훨씬 더 위에 있었단 말이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주가가 또 올라가려면 이게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 다음에 거래가 떡 떴는데 그 다음 거래는 앞전 거래보다 더 많이 들어갔어요. 그죠? 보통 이렇게 앞전 거래보다 더 많이 올라오면 이거 좋다고 얘기를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이때 어떻게 됐냐면 주가가 올라가지 않고 흔들렸단 말이죠. 즉 앞전에 그렇죠. 들어왔던 거래들이 쑥 빠져나간 거예요. 단기에. 네. 그러니까 여기서 예. 분산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주가가 힘을 좀 못 쓰고 있는 거라 제가 볼 때는 이제 관심이 좀 이제 단기 들어왔다 빠져버린 거죠.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단기 유행이 탁 들어왔다 빠진 거라 그래서 여기서는 비중을 좀 줄여두시는 게 좋아요. 10%만 가져가시고 나머지는 그냥 5,500원 지난번처럼 한번 위쪽으로 탁 쏠 때 그냥 팔고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예. 저도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요? 그럼 그런데 비중부터 마음대로 안 되죠. 네, 비중부터 줄이시면 되겠네요 지금. 예,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연락 감사합니다. 주시면 제가 또 상담해 드릴게요. 예.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인가요? H1만도 네, 39,900원에 25%요. 39,900원에 25%요. 네. 자, 고생 많으셨네요. 저하고 뭐 처음 통화하시나요? 네. 그래요. 왜냐면 만도 이 기업을 제가 최근에 상담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네. 방송 보셨으면 아마 그 상담했던 내용들도 아마 보셨을 수 있겠어요. 그죠? 네. 아. 이 종목들은 못 보셨군요. 네. 자, 그러면 그래서 또 연락을 주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만도를 그 전에 이제 어느 때 그 상담을 많이 저한테 주셨냐면 이제 그 11월 중반 이후부터 해서 12월 그 거의 뭐 초까지인 것 같아요. 지금 화면에 보이죠? 네. 이때 네. 정말 지루하죠. 주가가 안 움직이고 이게 매수한 가격도 되게 높고 막 그래요. 이게 그 상담 시청하신 분들이. 근데 제가 이제 그때 말씀드렸던 건 이 회사는 시간이 걸려도 이거는 기다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저점을 분명히 잡아갈 거고 종목들마다 올라가는 시기가 다르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얘기했던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서 우리가 그 소비가 많이 위축이 된 거 아시죠? 그렇죠? 네. 사람들 다 빚을 지고 있으니까 이 빚에 대한 그 이자가 늘어나면 내가 정작 쓸 돈이 줄어들어요. 그런데 이 금리가 앞으로 이제 떨어지게 되면은 내가 역시 사용할 수 있는 돈이 더 늘어나게 되겠죠, 그죠? 네. 그러면 이제 소비가 분명히 늘어나게 될 거고 이렇게 소비가 늘어나게 되면은 과연 어떤 제품부터 소비가 늘어나느냐? 제가 이 부분을 설명을 한번 드렸거든요. 가격이 작은 것부터 점점 네. 높은 것까지 이제 순차적으로 늘어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해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네. 이제 첫 번째로 늘어나는 소비가 이제 저가의 제품들, 뭐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이제 소비 품목들. 그리고 조금 지나면 이제 IT 제품들 단가가 좀 있죠. 몇십만 원에서 네. 이제 100만 원 정도 호가.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그 뒤에는 어떤 제품일까요? 자동차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이게 자동차 쪽은 좀 뒤에 주가가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 요 근래 보니까 완성차 업체들 좀 움직이죠. 자동차 네. 부품주들도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동차 부품주 샀다면 지금 팔면 안 돼요. 이거는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나중에 수익 내고 나오실 수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HL만도는 지금 이제 혹시나 이거 빨리 정리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이 종목은 네. 제가 볼 때는 좀 내년까지 좀 끌고 가는 게 전 좋을 것 같아요. 비중이 네. 25%죠. 그러니까 네. 42,000원 정도 왔을 때 비중만 좀 줄이세요. 비중만 절반. 42,000원이요? 네, 42,000원 오면 네. 비중만 좀 절반 정도 줄이시고요. 그리고 네. 나머지는 45,000원 정도까지 끌고 가도 저는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네. 단기 플레이가 아니라 좀 길게 조금 더 여유를 두고 보면 볼수록 수익은 좀 괜찮아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네. 내년에 잘 끌고 와서 수익 잘 내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네, 자,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아시아나항공이요. 아시아나항공 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21,000원에 10%요. 21,000원에 10%요. 네. 이게 어려운 종목을 사셨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네.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아니면 그냥 가져가야 될지, 손절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종목은 사실 우리가 비자발적인 장기 투자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내가 네. 원하진 않았지만 그 당시에 아마 그 네. 매각 이슈 때문에 이 종목 매수를 하셨을 거예요, 그죠? 단기에 팍 그때 막 주가가 3만 가죠. 원, 3만 원, 막 25,000원 가고 막 그래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때 당시에 이제 매각 이슈 때문에 주가가 네. 막 이제 널뛰기를 했단 말이죠. 사실상 네. 그 당시에 이 기업은 실적이 좋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네. 매각 이슈 때문에 막 이제 올라갔다 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주가가 급등락할 수 있는 그런 재료들, 그걸로 인해서 주가가 움직일 때 내가 매수를 하려고 한다면 나는 그거에 대한 대처 방법을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네.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는 종목을 내가 사야지. 내가 컨트롤을 못하는 종목을 사면 어떻게 돼요? 그럼 고생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아시아나항공의 경우에는 그 당시에 이거 이슈가 좀 지나가고 최근에 이제 IDT 화물 사업 부분을 또 매각을 하면서 이제 점점 이제 다시 또 주가가 저점을 좀 잡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이 매도를 해야 될지 고민이 되게 많이 되죠. 그렇죠? 그럼 지금 이 시간 아니, 저는 매도보다도 매수를 해야 되는. 매수를 해야 되는지요? 네. 그러면 이게 저점이 아닌가? 저는 약간 원래 사람들이 원래 네. 참다가 못해서 이거 더 이상 힘들다. 이거 정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보통 저점이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네. 매수를 생각하고 있다면 아직 저점이 안 나왔나라는 생각이 또 불현듯 드네요. 일단 제가 볼 때는 아시아나항공 지금 추가 매수하지 마세요. 추가 매수 시점은 지금은 아닌 것 네. 같아요. 그리고 근래에 들어서 보니까 거래가 딱 이제 한번 들어왔잖아요. 이때 이제 네. IDT 매각에 대한 이슈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거래가 한번 들어온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때 그 물량들이 순서대로 조금씩 이제 밟고 있는 거예요. 물량을 소화시키고 있는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이때 네. 이 거래에서 이제 더 올라가지 못하고 요 안에서 그죠?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완전히 네. 소화돼야 주가가 다음 상승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네. 상승이 나오려면 적어도 12,000원을 확인해야 돼요. 12,000원 가격이 넘어가야지 그때부터 주가가 또 이제 급하게 또 움직이게 될 거예요. 그래서 12,000원 네. 아래에 있을 때 추가 매수는 저는 이제 권해드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네. 추가 매수 본다면 이 종목은 더 올라왔을 때 확실하게 물량 다 소화시키고 12,000원 가격을 회복했을 때 그때 다시 한번 물어보고 그 다음에 추가 매수를 하는 게 저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12,000원 오면 그때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시겠어요? 다시 한번 상담해 아니면 이거를 매도하는 게 나아요? 매도도 아니에요. 매도도 하면 안 돼요, 지금은. 그래요? 매도도 지금 하면 안 되고, 매수도 지금, 추가 매수도 하는 시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타이밍이라는 게 있잖아요, 주식이. 그죠? 네. 사는 건 다 살 수 있어요. 근데 사고 나서 네. 사고 나서 바로 안 가고 또 흐지부지하고 또 주가가 떨어지면 어때요? 그때부터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네. 우리는 타이밍을 잡는 이유는 왜 가급적이면 사고 나서 좀 이제 바로 뭔가 움직일 수 있는 그 시점을 노리는 거잖아요. 네. 지금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그 시기가 아직 안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네. 그 타이밍을 잡아가는 게 좋다는 거죠. 만약에 이거 타이밍 잘못 잡으면 또 지루하게 계속 반년을 또 끌어봐요. 어때요? 그럼 힘들지 않을까요? 네. 그죠? 그래서 힘들어요. 지금 아시아나항공은 12,000원 왔을 때 다시 한번 꼭 연락을 주세요. 제가 아니라고 네. 하더라도 저하고 연락이 안 된다고 네. 하더라도 저희 멘토님들 계시잖아요. 네. 네. 또 다른 분들한테도 또 연락을 해서 또 그때 물어보시면 아마 또 답변 잘해 주실 거예요. 네, 자,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코스모 신소재요. 코스모 신소재. 네.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16만 3천 원에 20%. 16만 3천 원에 20%요. 네. 자, 이것도 좀 답답한 종목이네요. 그러게 전에는 잘 가더니 요즘에 안 가더라고요. 잘 갈 때 갖고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죠? 네. 잘 갈 때도 갖고 있어서 수익을 내고 이러다가 이제 물린 거죠. 아, 그다음에 팔고 나서 다시 샀어요? 네. 아. 아니요, 다 팔지는 않고 일부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 이렇게 했죠. 아, 그래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실패는 아니네요. 근데 제 생각엔 그래요. 코스모 신소재가 주가가 이제 많이 올랐죠. 네. 항상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하락이 있어요. 그렇죠? 네.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주가가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는 이 그 매수의 시점이 아니라 정리를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 네, 이거는. 네. 왜냐면 주가는 항상 올라가면 떨어지거든요. 그죠? 네. 지금 여기서 네. 지금 잡혀 있긴 하지만 어느 순간 이 균형이 힘의 균형이 네. 무너지면 주가는 또 급락이 나올 수도 있어요. 어, 그러니까 지금 코스모 신소재는 당장은 문제는 없어 보여요. 근데 네. 지금 오랫동안 지금 거래가 지금 안 들어오고 있잖아요. 제대로 된 거래가. 그죠? 예, 예. 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그 힘의 균형이 어디로 갈지 아직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네. 지금 코스모 신소재는 14만 원을 좀 중요한 가격으로 잡아 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14만 원 14만 아래로 원이요? 네. 혹시나 이 가격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아마 투매가 네. 나올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건 이제 위험 관리 자리로 이제 손절가로 잡아 놓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아. 매수 가격이 16만 3천 원이잖아요. 네. 목표 주가 16만 5천 원 보고 가세요. 16만 5천 원. 네. 이 주가가 많이 올라간 종목은 그만큼 횡보라든지 조정이 좀 길어지거나 좀 깊게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위험 관리를 좀 하면서 그리고 좀 네. 최대한 잘 빠져나오는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14만 원이면은 손절을 해야 된다고요? 네, 14만 원 가격은 손절 가격. 그리고 아, 16만 5천 매수를 원은 하지 말고? 목표 주가. 네. 매수는 하면 안 돼요. 여기서. 만약에 진짜 네. 이거 버티다가 추가 매수를 해야 되겠다. 저는 10만 원 네. 10만 원 위에서는 안 할 것 같아요. 추가 매수는 절대. 아, 네. 자, 네. 그래서 코스모 신소재는 단기적인 전략만 이렇게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럼 좀 길게 가져가면은 될까요? 길게 가져가 제가 이게 질문이 참 난해해요. 뭐냐면 나중에 길게 가져간다라고 해서 10만 원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또 20만 원까지 올라와요. 아.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 의미가 있나요? 그렇죠. 없죠. 그죠?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질문이 네. 되게 난해한 질문인 거예요. 예, 지금 네. 우리는 지금 당장이 중요한 거니까. 네. 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네, 이어서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현대바이오요. 현대바이오. 네. 네. 29,000원에 네. 20%요. 29,000원. 네, 20%. 자, 볼게요. 이거 오래된 건가요? 한 달 정도 됐어요. 한 달 됐어요. 매수하고 나서부터 바로 빠졌네요. 그죠? 네네네. 혹시 현대바이오를 그때 그 매수하신 이유가 진드기 때문에 매수하신 거예요? 네, 승인 긴급 승인 될 확률이 있다고 해가지고 뭐가 네, 지금 외국인들이 계속 수급이 좀 좋아가지고 네. 좀 추가로 혹시 좀 더 사도 되나 해가지고. 자, 일단 지금 이제 수급이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 외국인들 쪽에 수급이 지금 꽉 차 있어요. 그죠? 예. 굉장히 많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자,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건 현대바이오가 그러면 외국인들 그렇게 사는데 외국인들이 주식을 사면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근데 올라가지 않네요. 네. 희한하게. 예. 자, 그럼 일단 볼게요. 제가 11월부터 해서 주가가 빠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11월부터 제가 수급을 잠깐 볼게요. 11월 달부터 해서 주가가 빠졌으니까 11월 달에 보니까 외국인들이 팔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기관 쪽에서 팔았네요. 12월 달에는. 제가 볼 때 이 회사는요, 원래는 외국인 쪽에서의 어떤 힘이 좀 있었는데, 이제 힘이 기관 쪽으로 넘어간 것 같아요. 힘의 균형이. 그래서 이제 수급은 외국인보다 기관의 수급에 좀 더 크게 영향을 받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네. 뭐 추가 매수 이런 것들은 떠나서 이 종목은 사실 그 재료에 의한 단기 트레이딩 종목이에요, 사실은. 그죠? 진득이라는 테마가 나왔고, 뭐 긴급 승인 이것도 역시 단기 거래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단기에 올라가면 빠지고 올라가면 빠지고 하잖아요, 그죠? 이 종목도 지금은 많이 빠져 있는 상태라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반등 시에 잘 정리하고 나와야 되는데 어느 가격에서 나오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보는 목표 주가는 3만 원을 봐요.
그러니까 3만 원이라는 아, 가격이 예. 딱 3만 원이 아니라 3만 원이라는 가격은 지금 이제 그 매물대가 좀 많이 있는 가격대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네. 몰려있단 말이죠. 근데 그 3만 원 가격이 넘어가면 한번 슈팅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3만 원이 왔을 때 그때 힘이 네. 좀 없다. 그러면 그때 빠지면 되고요. 어차피 네. 손실 아니니까. 근데 3만 원 네. 왔을 때 주가가 좀 강하다. 그러면 그 위에서 그냥 물량 계속 줄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아, 분할로 네. 정리하시면 됩니다. 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여기서 잠시 저희는 강연의 일정 한번 확인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저는 이번 주 토요일 날 노원에서 오프라인 강연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단 뭐 노원 강연회도 사실 굉장히 오랜만에 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실상 오늘이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 진행되는 강연회가 2023년도 마지막 강연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최대한 많은 것들을 또 이야기해드리겠다라고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마지막 강연회는 이제 연말 이제 끝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초에 집중해서 강연회가 진행돼요. 연초에 어떤 일정들이 있고 또 어떤 것들을 우리가 또 관심을 또 가져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변화가 있는지,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구체적으로 이번에는 좀 여러분들한테 이 방향을 제시해드리는 강연회를 준비를 해서 갈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동안 뭐 참여하신 분들도 오셔도 당연히 이제 새로운 또 내용이기 때문에 많이 오셔도 되고요. 그리고 노원에 계신 분들은 이번 강연에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제가 뭐 처음 이제 오랜만에 가잖아요. 다음에 또 언제 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연말 강연에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많은 것들을 드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강연 일정 알아봤고요. 자, 그럼 저희는 유튜브 상담 많이 올려주셨죠? 유튜브 상담 지금부터 진행해 볼게요. 자, V1택 매수 가격 11,000원입니다. 비중은 15%네요. 자, 15%에 11,000원 매수하셨는데 매수 가격을 보니까 이것도 뭐 최근이신 것 같아요. 요즘에 보면 이제 최근에 매수해서 연락이 오시는 분들이 꽤 있으신데 이걸 언제 매수를 하셨을까요? 배당 기준이 전날 매수를 하셨는지 지금 현금 배당 100원의 현금 배당을 결정을 하고 나서 그래서 지금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V현택은 어쨌든 배당 수익까지도 있는 거니까 제가 생각할 때 V현택은 거래를 잠깐 확인해 볼게요. 거래가 오늘 거래량과 따졌을 때 최근 아주 적진 않지만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조금 부족한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비중으로 봤을 때 15%가 아니라 사실 10% 미만 정도 좀 가볍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종목들은 일단 뭐 현재로서는 주가가 단계에 올라갈 만한 재료들이 딱히나 지금은 있질 않아요. 그래서 주가 지난번에 한번 꾹 눌러놨죠. 그리고 이번에 거래가 좀 들어와 줘야 이제 올라갈 텐데 마땅히 좀 올릴 만한 그런 게 재료들이 없어서 제가 볼 때는 차라리 배당 수익까지 뭐 현금 배당 한다고 했으니까 그것까지 챙겼다면 그냥 매수가 11,000원 요 가격 오면 그럼 11,100원 정도라도 상관없습니다. 이 가격 오면 그냥 정리하고 나오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차라리 다른 종목으로 내년에 다른 종목으로 대응하시는 게 훨씬 더 결과로서 봤을 때는 더 좋을 것 같거든요. 저는 그래서 V원택은 11,100원 정도에 정리를 하고 나오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이번 종목은요, 파트론. 자, 매수 가격 8,100원이네요. 비중은 8%. 저평가인 것 같아 매수했는데 6개월 정도 끌고 가도 괜찮을까요? 이렇게 질문 주셨어요. 8,100원에 저평가로. 자, 최근에 보니까 이제 파트론이 그 사업 다각화 소식이 나왔네요. 그래서 지금 이건 이제 그 증권사에서 발간된 보고서인데, 카메라 모듈 쪽에서 지금 그래서 이제 실적이 좀 부진했다. 하지만 그 외에 다른 사업에서 이제 사업을 다각화시키면서 실적이 좋아질 거라는 이제 긍정적인 보고서인데 그런데 주가는 움직이지 못해요. 중요한 건 거래가 문제입니다.
아무리 증권사에서 그런 보고서를 썼어도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좀 따라줘야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이제 바로 배당락되는 거래가 또 터졌죠. 하지만 그 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거래가 좀 한산한 편이에요. 그 전에도 역시 거래가 한산하다가 좀 많이 좀 이제 주가가 올라갈 만한 그런 의미 있는 거래가 좀 들어와 줘야 그때부터 좀 주가가 움직일 텐데 어쨌든 파트론의 경우에는 지금으로서는 자 단순 실적을 일단 보고 갈 수밖에 없겠죠. 올해 같은 경우 지난해 이제 실적은 좀 부진했고 700억대에서 순이익이 400억대니까 거의 절반 가까이 줄었네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150억, 50억, 70억이면 올해는 그래도 2022년도보다는 조금 낮지만 그래도 다른 그 종목들이 워낙에 실적이 좀 안 좋은 종목들이 많아서 그거에 비하면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파트론의 경우에는 지금 당장 손해보고 팔 필요도 없고 6개월 정도 저평가? 사실 저평가라고 얘기하기에는 실적이 좋아야 저평가인데 거기까지는 아니고요. 다만 이 기업은 지금 가격대에서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거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지금은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보고 가야 될 시기라고 생각해요. 연초에 IT 쪽에 이슈도 있고 해서 저는 6개월 정도의 기간을 끌고 가기보다는 차라리 그냥 가격을 보고 가세요. 가격을. 뭐 진짜 2개월, 3개월 안에 8,600원 또는 뭐 1개월 안에 8,600원 가격 오면 그냥 파는 거예요. 파트론은 그래서 목표 주가 8,600원 제시해 드릴게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이번 종목 현대글로비스. 자, 매수 가격은 19만 5천 원이고요. 비중은 10%. 오래 가지고 있었는데 매수가 오면 팔아야 될지가 걱정되신다고 말씀하셨네요. 19만 5천 원. 아, 이게 얼마 안 남았네요. 현대글로비스. 자, 그동안 이제 어쨌든 원래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다라는 건 좀 물려 있다가 이번에 좀 매수가 거의 회복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매수 시점이 사실은 굉장히 안 좋죠. 지금 19만 5천 원 가격은 과거에도 주가가 이 가격에서 계속 흔들렸던 가격이거든요. 잠깐 넘어왔을 때가 있는데 이때는 시장이 굉장히 좋았을 때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역시 고점이 계속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고점이 여기에서 이렇게 아래로 점점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저는 19만 5천 원 오면 팔아야 될지 저는 매도가 나을 것 같아요. 19만 5천 원 가격에서 매도가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19만 5천 원에서 한번 정리하고 나서 나중에 주가가 한번 눌리면 그때 그 아래에서 좀 더 싸게 접근하는 그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차라리 저는 19만 5천 원 매수가 오면 정리 의견 드릴게요. 자, 그럼 또 다음 종목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캠시스네요. 자, 매수 가격 1,800원이고요. 비중은 10%. 자, 1,800원에 비중 10% 가격. 추가 매수해서 가져가도 될까요? 라고 질문 주셨네요. 추가 매수, 캠시스. 자, 캠시스를 추가 매수를 한다. 저는 추가 매수는 지금 좋은 타이밍은 아닌 것 같아요. 추가 매수. 캠시스는 저는 추가 매수를 하지 않는 게 좋겠다. 라고 말씀드리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거래가 좀 많이 말라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캠시스도 역시 마찬가지고 실적도 적자 이후에 이 중간중간마다 이제 흑자 전환이 되긴 했는데 결국은 적자거든요. 지금도 올해 같은 경우에도 역시 예상은 적자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회사는 일단 내년도 넘어가서 그리고 나서 상황을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제 생각에는 내년 정도를 좀 지켜보면서 추가 매수는 굳이 필요가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나중에 이 회사는 1,600원 오잖아요. 1,600원 오게 되면은 그때 다시 한번 상담을 좀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유튜브를 통해서 상담을 다시 남겨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또 취합해서 이제 상담 또 해드릴 테니까 캠시스는 지금 말고 1,600원 오면은 그때 다시 연락 주시고 추가 매수 없이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캠시스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다시 전화 연결해 볼게요.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예, 네, 어떤 종목인가요? 큐캠인가? 어떤 거요? 큐, 큐? 캠. 아, 퓨처캠이요. 퓨처캠, 예, 아, 네. 10%. 네, 10%고요. 매수 네, 매수 가격 9,700원. 9,700원이요. 예, 자, 9,700원에 10%예요. 매도 시점을 좀 알고 싶어서요. 이 회사 어떤 회사인지 알고 계세요? 네네. 그래요? 네. 왜냐면 그 기업 이름을 좀 헷갈리셔가지고 예, 이거 제가 헷갈려가지고. 모르고 사신 거 아닌가?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던 알고 거예요. 봤어요. 그래요. 자, 그러면 지금 주가는 지금 반등 중이긴 한데 네. 최근에 보니까 뭐
이제 치료제 이슈 때문에 지금 그때 예. 방송에서 나와서 그런 거 보고 사신 거죠, 그렇죠? 네네. 전립선암 치료제. 근데 예. 추적캠은 대응이 좀 쉽지는 않을 거예요. 목표 주가를 제가 설정을 해드린다고 해도 이 목표 주가를 순간적으로 탁 터치하고 떨어질 수도 있어요. 예. 아니면 이 목표 주가 직전에 떨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퓨처캠은 사실 우리가 이 종목을 계속 지켜보고서 매매를 할 정도의 시간이 돼야 좀 우리는 네네. 잘 빠져나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예, 그게 예. 안 되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걸어놓고 예. 나온다. 매도로 걸어놓는 거죠. 그리고 네. 두 번째는 지금 수익이니까 지금부터 일단 일부는 수익을 챙겨놓고 간다. 네. 이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더 나을 것 같으세요? 아니, 저는 음. 걸어놓는 게 나을 것 나을 것 같은데. 같아요. 예. 걸어놓을 때는 한 번에 파셔야 돼요. 그래서 예. 저는 오늘은 사실 이 종목이 움직일 것 같지는 않아요. 내년에 이제 내년 이제 첫 거래일부터 해서 11,000원에 걸어두세요. 11,000원. 아, 11,000원에. 그렇게 해서 걸어두고 거기서 매도하고 나오시면 돼요. 이해되세요? 더 이상은 갈 것 같지 않아요? 그때 제가 볼 때는 이건 그래요. 11,000원에 왔을 때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지금 장담을 못 해요. 왜냐면 예전에 이게 들어왔을 때 거래들 있죠. 그리고 지금의 네네. 거래 뭐가 더 많나요? 예전의 거래와 지금의 거래. 지금이 더 작죠. 그렇죠. 예전이 더 많죠. 예. 그러니까 예전의 힘만큼 지금은 힘이 강하진 않다는 거예요, 아직은. 그럼 예전에 고점이 15,000원, 14,000원, 15,000원까지 갔는데 지금은 과연 네. 갈 수 있을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에 네. 대해서도 우리가 확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예전에 지금 거래가 실렸을 때를 처음에 거래가 터졌을 때를 보면요. 어느 정도의 거래가 터졌냐면 바로 이 정도까지 터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까지 올라야 되는데 이걸 못 미치죠. 예전에 거래가 여기 있었으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이때는 강하니까 올라갔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힘이 좀 빠진 거예요. 이미 네. 전립선암 치료제에 대한 이슈들이 이미 그 전부터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네, 그래서 제 생각엔 그래요. 저라면 11,000원에 걸어놓고 빠져나오든가 아니면 절반 팔고 나머지는 내년에 이제 흐름 보고서 대응하든가 이 두 가지인데 이제 시청자분께서는 걸어놓고 나오는 게 편하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11,000원에 걸어놓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수익에서 나오는 게 중요한 겁니다. 네. 네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자, 다시 한번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자, 그러면 전화 연결이 잠깐 이제 끊어진 것 같은데요. 전화 연결 다시 또 하는 시간 동안 잠시 시장 한번 점검해 볼까요? 자, 오늘 코스피 지수가 1% 올라왔어요. 그리고 코스닥 지수가 0.4% 정도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제가 앞에서 시황 얘기할 때 연말과 연초의 분위기가 좀 다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도 역시 그렇습니다. 거래소 시장이 지금 강하기 때문에 대형주 쪽으로 많이 이제 사람들이 몰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연초에 우리가 소형주 효과라고 1월 효과라고 들어보셨죠? 중소형주 쪽이 보통 연초에 좀 강한 모습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도 만약에 종목들을 본다고 하더라도 대형주보다는 지금은 오히려 좀 약해 보이는 중소형주 쪽에서 여러분들께서 종목들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좀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간단하게 팁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저희 속타게 했는데 전화 다시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예. 모니터입니다. 네. 예. 자,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GST 네. 3만 원에 10%거든요. 네. 예, 이게 3만 원까지 올라올 수 있을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3만 원에 매수하셨군요. 예. 이 종목도 꽤 오래되셨군요. 종목이. 예, 보니까. 오래됐어요. 예, 그나마 최근 들어서 이제 반도체 쪽이 이제 올라오고 있긴 해요. 예. 반도체 쪽이 올해하고 내년도에 언제가 더 좋아질까요? 한 내년 정도? 내년 정도가 더 예. 좋아질 것 같죠? 그죠? 예. 네, 예. 올해는 좋아진 게 아니에요. 반도체 예, 이제 반도체 관련주가 올라오긴 했죠. 근데 예. 좋아서 올라갔다라기보다는 기대감으로 올라온 거거든요. 네. 사실 반도체 쪽에서 실적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미국의 엔비디아라고 들어보셨죠? 예. 그 기업들은 실적이 좋아요. 그래서 올라간 네. 건 맞는데 다른 종목들 네. 같은 경우에는 기대감으로 움직인 부분이 커요. 그래서 네. 지금 이제 뭐 GST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최근에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막 올라가고 있는 건 내년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네. 지금 GST의 경우에도
예. 오늘 보니까 조금 약해 보이니까 여기서 예. 좀 꺾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도 몰라요. 예, 그래서 예. 네, 맞아요. 근데 저는 이거는 내년을 보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수 가격 예. 3만 원에 나오고 싶지 않아요? 그죠? 3만 원에 나올 수 있어요? 네, 저는 3만 원까지 예. 이제 보고 갈 것 같아요. 근데 다만 네. 3만 원 예. 가격이 왔을 때 얼마 안 남았어요, 사실은 이 가격이. 예, 예. 그 3만 원에 왔을 때 우리는 또 못 팔 수도 있어요. 왜냐면 더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네, 그렇죠. 그냥 3만 원에 예. 파세요, 그냥. 이 네, 종목은. 네. 그러려고요. 이미 좋은 가격에 안 샀어요. 이 종목은 매수 시점이 예. 그렇게 좋지가 않아서 네. 그때 아마 네. 3만 원대 많이 흔들릴 거예요. 그러니까 3만 원 네. 오면 이제 고민하지 말고 그냥 정리를 바르고 네, 이제 네.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어떤 종목이에요? 삼성전기요. 삼성전기. 예. 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요? 15만 6천에 30%. 15만 6천 원에 30%요. 예. 자, 언제 사셨을까요? 이 종목? 한 1년쯤 됐습니다. 1년 되셨어요? 예. 약간 최근에 300원이 더 올라갔었는데, 그죠? 15만, 예. 15만 6,300원에. 예. 자, 근데 삼성전기는, 이거, 혹시 그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매도 가격이 있나요? 왜냐면 지난번에 안 파신 거 보니까, 예, 네. 계획이 한 17만 원까지 보고 있거든요. 17만 원까지 보고 있어요. 예. 눈높이를 조금만 낮추시면 저는 더 잘 팔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 얼마쯤 되면. 네, 타협이라는 게 좀 필요해요. 제가 볼 때는 16만 5천 원 정도. 예. 이 정도만 보면 이제 다음에 그래도 조금 덜 기다리면서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16만 5천 원까지 갈 수 있겠어요? 그 17만 원을 얘기하시다가 갑자기 16만 5천 원까지 또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저한테 물어보시니까. 예. 저는 왜냐면 이제 얼마까지 갑니다라는 정확한 그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워요. 근데 예. 아무도 알 수는 없죠. 그런데 17만 원이라는 가격은 사실 제가 어느 정도의 확신은 들지 않아요. 근데 16만 5천 원 정도라면 가능할 거라고 이제 보여지는 거죠. 예. 왜냐하면 연초부터 해서 이제 그 IT 기업들은 이제 이 그 이벤트 행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예. 보통 연초에 수주들이 좀 많이 발생을 해요. 이 고가의 예. 수주들이. 그래서 연말에는 우리가 재고를 떤다고 하잖아요. 그죠? 예. 그 제품들을 만들어 놓은 걸 재고를 떨고 연초 같은 경우에 신제품들이 출시가 되면서 거기에서 이 고가의 어떤 제품들에 대한 소비가 이제 이 수요가 늘어나고 주문이. 그러면 삼성전기는 어떤 회사예요? 삼성그룹에서 이 예. IT 이 부품을 담당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기는 보통 이제 연초쯤에 좀 주목을 좀 많이 하고 이제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7만 원보다는 16만 5천 원 정도면은 잘 빠져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네, 여기까지만 보고 가시죠. 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자, HB 소유선 네. 5천 원에 10%입니다. 5천 원에 10%고요. 그다음에 종목이 HB 솔루션. 네. 자, HB 솔루션을 5천 원에 10%에 매수를 하셨는데요. 지금 소폭이지만 일단 수익 중이신데 최근에 사서 매수를 혹시 하신 거예요? 근래에 사서? 이거 되었습니다. 이것도 오래되셨어요? 예. 자, 묵혀뒀던 종목들이 이제 슬슬 올라오기 시작할 때인가 봐요. 자, 그러면 이 종목도 지금 최근에 이제 올라오긴 했는데 왜 혹시 수익인데 안 파는 이유가 있나요? 왜 이 종목을 지금 사는데 얼마 안 됐어요. 어제는 이거에 네. 물어보기는 삼성하고 하이닉스하고 그거 해가지고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네. 예 그래서 갖고 있습니다. 삼성 지금 보면 HB 솔루션이 삼성 디스플레이하고 최근에 보니까 공시가 하나 있어요. 11월 달에 삼성 디스플레이하고 145억 규모 공급 계약을 해지했다고 공시가 나왔거든요. 해지했다라는 건 공급을 했다는 게 아니잖아요. 최근에 그 6월 달에 이제 그 수주가 있었고 삼성 디스플레이 쪽하고 지금 사실 디스플레이 쪽이 그 산업으로 본다면 지금 좋지는 않아요. 디스플레이 업황 자체가. 근데 지금 HB 솔루션은 최근에 이제 이 정도의 반등이 나왔고 제가 볼 때 수익이 지금 나고 있다라는 건 그리고 지난번에 보니까 이제 5,500원 부근에 이 매물대가 굉장히 좀 많거든요.
근데 벌써 거기 가기 전부터 흔들리고 있잖아요. 그 수익을 챙기고 나오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에요, 저는. 수익 줄 때. 예, 알겠습니다. 차라리 내년에 다른 종목 새롭게 공략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이거 좀 내려오면 차라리 그때 더 쌀 때 사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번 정리하고 가시죠. 네, 이렇게. 예, 고맙습니다.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예, 네. 예.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미영 멘토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자,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하셨어요? 엔캠. 엔캠. 자, 예. 매수 가격하고, 7만, 네, 77,500원에 네. 6%. 77,500원에 6%요. 예. 아, 그래요. 조금 수익이네요. 예, 더 많았었는데, 네. 지난주인가, 매도를 좀 했어요. 반절 정도. 아, 그래요? 네. 수익에서 파셨어요? 예, 수익률에서 네. 74,000원에 매수를 했었는데, 아, 그래요? 일단 뭐 축하드리고요, 수익은. 지금도 일단 수익이 나오고 계세요. 근데 그 나머지 비중이 많지는 않지만 이 회사의 그 한 주당 가격이 7만 원대면 그 투자 금액이 좀 클 수도 있어요. 그죠? 투자 금액 크세요? 크다고 느끼세요? 그죠? 예. 그래서 이건 사실 섣불리 막 진짜 그 비중이 작다고 해서 막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게 이 금액대마다 좀 다르니까. 그래서 지금 엔캠의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이 이익은 내년 정도까지는 끌고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6월하고 7월 달에 보죠. 이때 사실 75,000원을 제대로 넘어가지 못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보니까 항상 거기서 맞아요. 거기서 못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75,000원 넘어갔죠. 이 차이가 뭐냐면 일단 거래에 대한 부분들도 차이가 있어요. 그 전에 이때 올라갈 때를 보면 이때잖아요. 거래를 보면 거래가 별로 없죠. 밑에. 그리고 이때도 올라갈 때 보면 거래가 이때 섰긴 했는데 이 섰을 때 거래는 뭐냐면 올라갈 때 거래가 아니에요. 빠질 때 거래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올라갈 때 거래는 사실 작았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제 이전보다 거래가 많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이미 이 밑에 있을 때부터 해서 이제 매집이 좀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주가가 지금 시장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상승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75,000원 넘어간 거고, 이 분위기를 타면 제가 볼 때는 85,000원까지도 한번 열어놓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을 보시고 한번 수익 정리했으니까요. 나머지 비중 6%는 85,000원까지, 84,000원 보시죠. 85,000원까지 보지 말고 84,000원 조금만 더 아래로 해서 84,000원을 목표 주가로 보신다면 저는 괜찮을 것 같으니까 내년에 84,000원에서 정리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아쉽지만 오늘 상담은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네요. 2023년도 마지막 거래일, 그리고 마지막 방송입니다. 여러분들 한 해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2024년도는 분명 2023년도보다 좋아질 겁니다. 여러분들 모두 희망을 놓지 마시고, 그리고 저도 역시 내년도도 같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리 인사드릴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는 또 이번 주 토요일 날 오프라인 강연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